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민동문입니다. 오늘 성대한 특강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양자 컴퓨터의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의 핵심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값을 저장하는지, 어떻게 값을 가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양자 컴퓨터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인 양자 오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뒤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의 핵심,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값을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한 학문들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수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이고 그걸 전부 다 이해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도 이런 학문들을 몰라도 양자 컴퓨팅의 핵심, 그 본질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값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지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대략 양자 컴퓨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의 저장 방식 관련해서 큐빗, 중첩, 엉킴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값의 가공에 대해서는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어떻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자 병렬 처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 값을 큐빗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큐빗은 퀀텀 빛의 약자로 양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는 기존 컴퓨터가 값을 저장하는 클래시컬 빛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클래시컬한 빛과 마찬가지로 큐비트는 한 개 큐비트에 1빛의 데이터, 그러니까 0이나 1을 하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큐빗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블로스피어라는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블로스피어는 블로스피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간상의 큐빗의 상태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스피어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X, Y 지축에 있는 구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큐빗 값이 0일 때는 Z 방향으로 플러스 1, 큐빗 값이 1일 때는 Z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화살표 벡터로 큐빗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중첩 혹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큐빗에는 존재하고 이것이 양자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와 다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클래시컬한 빛과 달리 큐비트는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첩이란 큐비트가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큐비트가 0 상태와 1 상태를 동시에 50%의 확률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0과 1의 중첩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큐비트의 상태를 알파 0, 베타 1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알파 스퀘어, 알파 제곱은 0일 확률을 나타내고 베타 스퀘어는 1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0과 1이 각각 50%의 확률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이 루트 2분의 1, 0, 루트 2분의 1,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블로스피어로 나타내게 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과 1이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화살표를 두 상태의 중간에 배치를 하면 중첩 상태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큐비트에는 중첩 상태라는 이제 현상이 존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값을 이제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엉킴, 인탱글먼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엉킴은 서로 다른 큐비트 간의 관계나 의존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직관적으로 엉킴은 중첩의 개념을 여러 큐비트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엉킴을 이용하면 많은 큐비트를 이용을 해서 임의의 원하는 중첩 상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엉킴 연산, 2큐빗 게이트 중 하나인 CNOT 게이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NOT은 그 조건부 NOT 연산의 약자로 컨디셔널 NOT 연산의 약자로서 정의에 따르면 큐비트 1의 값이 0이면 큐빗 2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면에 큐빗 1의 값이 1이면 큐빗 2의 값을 뒤집어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여기서 큐빗 1의 상태가 이제 0과 1의 중첩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큐비트 1이 0일 때는 큐빗 2가 이제 큐빗 2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큐빗 2는 0이 그대로 되는 거고 큐비트 1이 1일 때는 이제 큐비트 2의 값을 뒤집어주게 돼서 큐빗 2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이제 두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엉킴을 통해서 두 큐빗 상태에 일종의 의존성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큐빗 1의 값이 0이 나오면 큐빗 2도 항상 0이 되고 큐빗 1의 값이 1이면 큐빗 2도 항상 1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의존성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중첩 상태를 여러 큐빗에 걸쳐서 이제 엉킴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큐비트가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슈퍼포지션과 인탱글먼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자 게이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큐비트의 상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양자 게이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고요. 크게 싱글 큐빗 게이트와 2큐빗 게이트로 이제 양자 게이트들은 분류가 됩니다. 싱글 큐빗 게이트는 한 개 큐비트의 상태를 조작하는 그런 게이트이고 2큐빗 게이트는 두 큐비트 사이의 엉킴을 조작하는 그런 퀀텀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싱글 큐빗 게이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X, RI, RZ 게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RX, RI, RZ 게이트는 각각 블로스피어에서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큐비트의 상태를 회전시켜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RX 세타 게이트는 큐비트의 상태를 X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줍니다. RI와 RZ 게이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Y와 Z축을 기준으로 큐비트의 상태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러한 양자 게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의 상태를 조작하고 엉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자 컴퓨터가 값을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가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양자 병렬 처리, 퀀텀 패러렐리즘 덕분입니다. 양자 병렬 처리란 그 중첩 상태에 있는 큐비트에 양자 게이트를 가함으로써 중첩 상태에 있는 많은 그런 데이터들에 이제 병렬적으로 양자 게이트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과 같이 4개의 큐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왼쪽과 같은 중첩 상태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상태에서 F라는 양자 연산, 그 양자 게이트의 집합을 가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F가 모든 중첩 상태에 적용된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양자 연산을 수행을 하더라도 이 양자 연산이 모든 중첩 상태에 동시에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병렬성이고
이런 양자 컴퓨터의 특성에서 기인한 병렬성을 이제 우리는 양자 병렬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큐비트의 개수가 n개라면 최대 2의 n승계의 중첩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양자 연산으로 최대 2의 n승계의 클래시컬한 연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보다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들을 설계를 합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으면 양자 컴퓨터를 지금 당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존재해서 양자 컴퓨터로 지금 당장 멋진 일을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현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자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 이를 해결하는 미래 연구 방향인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오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자 오류로 인해 현재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의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상태가 불안정하면 그 계산 결과가 이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 오류는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양자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디코헤런스라고 하는 것으로, 디코헤런스는 시간에 따라 큐비트의 값이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최신 IBM의 양자 컴퓨터를 기준으로도 큐비트가 100 마이크로세컨드만 지나도, 100 마이크로초만 지나도 큐비트가 가진 값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게이트 오류라고 하는 것으로, 게이트 오류는 각 퀀텀 게이트 오퍼레이션마다 에러가 서서히 누적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최신 IBM의 양자 컴퓨터를 기준으로도 200개의 양자 게이트만 수행을 해도 값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런 양자 오류로 인해 현재 양자 컴퓨터로는 유용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터로 이런 유용한 일들을 하려면 양자 에러를 이제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오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런 오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재 양자 컴퓨터 연구는 크게 NISQ 연구 혹은 FTQC 연구, NISQ와 FTQC 이 두 가지 연구로 구분이 됩니다. NISQ는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의 약자로, 지금 에러가 있는 양자 컴퓨터로도 당장 수행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퀀텀 게이트, 양자 게이트를 이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양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런 유용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FTQC는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 결함 허용 퀀텀 컴퓨팅의 약자로서 에러 코렉션 혹은 양자 오류 정정을 통해서 에러가 없는 그런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오류 정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의 챌린지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대부분의 개발들이 이런 양자 오류 정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둘 다 같이 있는 방향의 연구들이지만 오늘 저의 그 특강에서는 FTQC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FTQC 혹은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FTQC는 양자 오류 정정을 통해서 양자 오류를 완전히 극복한 그런 종류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연구자, 그리고 현업의 이제 개발자들이 모두 다 같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된 아이디어는 지금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수천 개의 노이즈한 불완전한 큐빗을 묶어서 하나의 에러가 굉장히 낮은
완전 무결한 큐비트를 만들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큐비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FTQC에서는 에러 신드롬 메저먼트라고 하는 이제 양자 오류를 감지하는 그런 연산을 주기적으로 가해서 그 결과로 에러의 위치와 종류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디코더라는 하드웨어가 이제 이 결과를 디코딩을 해서 에러의 위치를 도출을 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러를 상쇄하는 오퍼레이션까지 이제 큐비트에 다시 가해주는 방식으로 양자 오류 정정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큐비트의 에러가 10의 10승배 이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엄청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접근이라 다들 이런 펄트 토러런트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는 걸 양자 컴퓨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펄트 토러런트 퀀텀 컴퓨터는 이제 에러를 극복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일단 1000개의 큐비트를 엮어서 하나의 완전 무결한 그런 큐비트를 만들기 때문에 당장 큐비트가 1000배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용한 양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1000개 정도의 큐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개 정도의 큐비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양자 컴퓨터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려면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IBM이든 구글이든 매년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큐빗 개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겁니다. IBM이나 구글 같은 이런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FTQC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FTQC 구현을 최종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나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IBM의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인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특징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6년경까지 양자 오류 정정을 지원하는 펄트 토러런트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도 최종적으로는 100만 개의 큐비트를 갖춘 에러 커렉티드 펄트 토러런트 퀀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테이블에서 M2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현재 도달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연구,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정말 멋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였고 이제 오늘 특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는 양자 병렬 처리라는 것 덕분에 연산 속도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자 컴퓨터는 그 큐비트에 존재하는 양자 오류라는 것 때문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은 수행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서 미래 양자 컴퓨터 개발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양자 연산의 양을 줄이는 방향 혹은 양자 오류 정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자 오류 정정을 구현하는 펄트 토러런트 퀀텀 컴퓨팅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걸 활용해서 프로그램까지 수행을 하려면 대략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과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대한 특강의 민동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